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런 서양 속담 아시죠? 한때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생수 한 잔 탁 마시고 하루를 시작한다. 또 어떤 사람 우선 인터넷부터 켜고 뉴스 검색을 시작한다. 근데 대부분요, 이게 살다 보면 이런 핑계가 되겠지만 대부분 살다 보면 아침의 여유를 잃고 그냥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들, 영양가 있는 먹이를 찾으시는 분들, 얼리버드, 일찍 일어난 새와 같은 분들이죠. 오늘은 작가 구광본 씨의 신작 소설집 맘모스 편의점, 이 안에 담겨있는 단편 미쓰리는 미쓰리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소장학자들이 현장 분석한 현대 중국의 17개의 중요 문제를 기술한 책, 현대 중국이 도서출판 이채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로부터 최근 중국의 정치, 사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중사회과학연구회에서 엮었습니다.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삶을 시줄로 삼고 여행의 모티브를 날줄로 삼아 성숙된 인격과 성공의 의미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서른이 되기 전에 그리는 7개의 쉼표가 21세기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안데르센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전병국 씨가 썼습니다.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쌓고 유지하며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18가지 법칙을 제시한 책, 위대한 기업들의 브랜드 전쟁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됐습니다. 코카콜라, 스타벅스, IBM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업 이미지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기자 로버트 알소비 쓰고 브랜드 전문가 이문섭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인맥으로 뭉쳐 성공한 대한민국 부자들의 인맥력을 분석한 한국의 부자 인맥이 도서출판 청년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약육강식이 아닌 사람 간의 만남과 화합, 신뢰와 지지를 통해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 조흥은행 지점장 이태규 씨가 썼습니다. 네, 금주에 주목할 만한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작품으로 들어갈 텐데요. 작가인 구광본 씨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광본 씨는 1986년 소설문학 신인상에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7년에 당시 굉장히 주목을 모았던 오늘의 작가상,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 그 위용이 대단했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시집 강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의 메피스토, 미궁 이런 등의 장편소설, 또 이론서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소설의 미래,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신 바도 있고요. 자, 소설집 맘모스 편의점 저자인 구광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활동하시는 근거지가 서울이 아니시죠? 예, 대구 곁에 경산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활동하시는군요. 맘모스 편의점에 보니까 17년간에 걸쳐서 쓴 작품들을 묶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17년이라는 말을 뽑아내다 보니까 네. 저도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랬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걸 말씀해 드려서 좀 그런데, 오늘의 작가상 수상한 그 시집 강이요. 이거는 참 많은 사람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아주 좋은 작품, 좋은 시집으로서 있거든요.
그런데 연속으로 그 뒤를 잇는 좋은 시집을 잘 보질 못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작가로서의 이제 소설가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제가 시보다 먼저 그 소설로 데뷔를 데뷔를 했었고요. 먼저 했고요. 원래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욕구가 컸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로서 큰 영광을 누렸죠. 네.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그쪽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원래 뜻을 두고 있었던 소설 쪽에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예. 그게 뜻처럼 이렇게 펼쳐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그래왔습니다. 네. 근데 이 17년간에 걸쳐 쓴 작품집이다 해서 말이에요. 작가 자신이 이 작품들도 오래된 미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겠죠. 네. 예. 제가 처음 소설을 쓰려고 하던 그때 그리고 예.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저희 어떤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정신 같은 게 흐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맘모스 편의점이요. 이 작품들을 읽으면요. 그냥 연히 그 문예지에서 실리는 듯한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기보다 좀 특이합니다. 공포물들, SF물들, 뭐 탐정소설 같은 이런 장르들이 두루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가로서 탐색해 오신 장르가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런 대중 장르였습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고 뭐 사실 이번에 실린 작품들도 대중 장르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또 정통 대중물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작품 속에 들어가서 같이 느껴보고 그리고 또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광본 단편 미쓰리는 미쓰리다. 함께 하시죠. 양이 그녀를 만난 것은 엘리베이터였고 혼자서 야근을 한 날이었다. 우리 회사가 있는 17층에서 비어있는 엘리베이터에 오른 양은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한다. 거의 다 내려왔다 싶었을 때 눈을 뜨면서 거울을 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웬 여자가 미소 띤 얼굴로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종종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먼저 내리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것도 두 무릎까지 살짝 굽히면서. 당황한 양은 고개를 한 차례 조아리며 로비로 나갔다. 여자는 나오지 않은 채 스르르 문이 닫히고 있었다. 로비에 내리지 않았으니 지하에 볼 일이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사장이 보낸 메일 봤어? 양이사, 이보게 친구. 왜 이렇게 얼이 빠졌어? 아니. 혹시 말이야, 우리 빌딩에서 이상한 여자 본 적 없어? 누구? 어제 말이야, 내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분명히 비어있는 엘리베이터에 탔거든? 그리고는 L층 단추를 누르고 잠깐 눈을 감았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일도 없었고. 근데 내리려고 눈을 떠보니까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웬 여자? 어디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여잔가 보지. 그 시각에? 그것도 여자 혼자서? 눈을 감고 깜빡 존 건 아니고? 아니야. 엄지 손톱에 바른 은빛 매니큐어하며 길고 검은 생머리, 신고 있던 구두. 그냥 사무직처럼은 안 보이던데. 아니 그럼 비어있는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귀신처럼 등장한 여자와 만났다는 거야? 귀신은 좀 그렇고 엘리베이터 걸 정도일 수는 있겠지. 뭐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 뭘 말이야? 혹시 우리 사장이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알바를 드린 건 아니냐고. 알바라니? 엘리베이터 걸. 예뻤어? 예뻤나 보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양과 나는 종종 우리가 다리심을 하는 벤치에 앉았다. 그래,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 앞으로 종종 만날 날이 있을 거라니. 빌딩 어느 층으론가 새로 들어왔나 보지? 우리 큐브가 코스닥에 등록된 해를 언급하고 있단 말씀이야. 뭘? 우리 사장님, 오늘 아침 메시지. 아, 인터넷 메신저로 격려성 혹은 동료성 메시지를 보내곤 하는 사장이지만 대개가 실무적인 내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의 메시지는 월초나 주초도 아닌 때, 그것도 업무 시간에 보낸 것인데다 그 내용까지가 조문 특별하다 싶었다. 지난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이승엽이 홈런 2방을 날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막전에서 2방의 홈런을 날린 것은 아주 좋은 징조죠. 올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왕정치가 세운 아시아 신기록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던 1999년보다 더한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 높아 보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물론 야구가 아니었다. 이승엽이 축포처럼 홈런을 쏘아올리던 그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회사로서 큐브가 코스닥 등록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의 신화를 재현하자는 것이었다. 하나를 더 쳐야 했어. 아니, 둘. 아니 뭐? 이승엽이가 홈런? 그때 2개만 더 치고 왕정치 기록을 갈아치웠음 모든 게 다 달라졌을 거야. 모든 게 다 달라졌다고? 아마도.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모양이네요. 예? 아, 예. 그 향수 냄새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 연애할래요? 예? 출근하면 당장 컴퓨터를 켜고 의뢰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메일 확인. 이메일 가운데는 이즘 큐브에서 마법사 캐릭터라고 통칭되는 동서양 여러 문명권의 신화와 영웅들을 가려 뽑아 현대화된 캐릭터를 만들어내려고 영입한 그래픽 디자이너에게서 온 긍정적인 답장이 있었다. 그 다음은 컴퓨터 탐색기로 음악 파일 폴더에서 내가 만든 음악 파일을 열어보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인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를 클릭했다.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it out. 레너드 코헨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양은 커피 2잔을 뽑아들고 내 자리로 다가왔다. 15층이야. 15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 여자가 타더라고. 이번에도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야? 문이 열리고 들어왔어, 그 여자가. 금방 알아봤어? 어떻게? 향수. 그 여자 향수 냄새까지 기억해? 아니,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모양이네요. 그 여자가 이러는 거 있지. 어제 처음이었어.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한두 번 뿌리고는 내내 서랍에 넣어뒀던 거야. 퇴근하려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 물론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하여튼 살짝 뿌렸어. 그랬는데 그 냄새를 맡은 거지 뭐.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모양이네요. 이러더라고. 그 순간 나는 15층에서 탄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앞으로 우리 연애해요. 뭐? 연애? 야, 그때 당장 멋지게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건데 멀뚱히 있었지 뭐야. 고개만 살짝 끄덕여 주었어도 꽤 멋있었을 텐데 말이야. 좀 있다가 문이 열리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서고 여자가 내렸어.
날씬한 허리에. 그때 미스리가 티백 홍차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양과 나 가운데 누구한테도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나를 좀 더 의식하며 말을 던졌다. 도 이사님이 출근하자마자 사담이네요. 후세인만 아니면 되지 뭐. 양이 자리로 돌아가 먼 산을 팔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그녀를 상대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혹시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알바 엘리베이터 걸 드렸다는 말씀 없으시던가요? 네? 야근하는 직원들 위해서 특별히. 엘리베이터 거리 있음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면 말씀드려보죠 뭐. 마법사 캐릭터에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마법사 캐릭터는 내가 생각해도 대박감이고요. 뭐라고 했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초자연적인 변모를 거듭하고 마침내 위대한 과업을 이뤄내는 영웅들은 일상에 쪼잔한 삶을 사는 우리를 매혹시킨다. 뭐 그랬던가요? 대리체험 소망 충족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부장 이제 막 시작한 거라고 다른 데서 먼저 터져줘야지. 특별 보너스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힘들 내시라고요. 사담은 좀 그만하시고요. 아직 라이온킹 이승엽이 홈런 3을 머물고 있어요. 응원들 많이 하자고요. 이봐, 양이사. 왜? 그 미스리하고 아직 뭐가 안 좋기라도 한 거야?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그 되물음은 강한 부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초 사장의 비서가 미스리와 양 두 당사자는 모르게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게 한 사건이 있은 뒤 눈에 띄게 서로를 불편해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 시각에 15층에 탔다가 3층에서 내릴 일이 뭐가 있을까? 사담은 그만하자고. 부시가 후세인을 때려잡는 일보다 재밌는데 뭘 그래. 오늘 아침엔 무슨 메일이 와 있나. 얘기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순간 원래 검은 편인 양의 얼굴이 좀 더 검술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다른 기미에도 좀 더 밝았다면 그때 이미 양의 정신이 내비치는 이상 징후를 읽어낼 수 있었을런지. 이번엔 13층에서 탔어. 13층? 지난번에 15층이라며. 그리고 로비에서 내렸지. 나랑 같이. 뭐야?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된 거야?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부근 카페나 포장마차 어딜 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핸드백을 열어보더니 그러는 거야. 빠뜨린 게 있다면서 먼저 가라고. 그러더니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라고. 이야. 왜? 이게 말이야. 자네가 꾸민 이야기라면 자넨 이야기꾼으로서 대단한 솜씨를 가진 거고 만약 실제 일이라면 말이야. 그 여자가 자네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셈이지. 어느새 양의 연애담은 나에겐 신문의 연재소설 같은 것이 돼 있었다. 어느 날 퇴근이 늦어진 김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9시까지 기다려봤다. 사무실에 뒹굴던 일본 작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7권을 뒤적이면서. 네, 큐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핸드폰도 안 받고 뭐해? 당신이야. 오늘 좀 늦겠는데? 일이 많아? 거의 끝나가. 그 회사는 월급도 얼마 안 주면서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그런데. 맨날 야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아니, 오늘 모처럼 애들 일찍 자서 당신이랑 와인 한잔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빨리 끝내고 들어갈게. 끊어. 그러나 늦은 시각 엘리베이터에는 그녀의 만남에 거는 기대와는 달리 중년의 이마 넓은 사내와 함께 어색하게 서 있었고 아쉬움으로 명체에서는 뜨거운 뭔가가 뭉쳐지는 듯했다.
난 내 방에 들어오지. 이 부장도. 네, 알겠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다. 마법사 캐릭터 작업도 완성 단계에 들었었고 양은 지난주부터 여름 휴가를 받아 쉬고 있을 터였다. 들어와. 저희 양 이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군. 예? 당분간은 업무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자꾸 휴가를 연장하길래 이상하다 싶어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심상치가 않아. 사람이 어째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김 이사가 일에 지장 없도록 양 이사 목까지 신경 좀 써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양 이사 말이야. 그만둔 줄 알았는데 증권을 계속했더군. 나는 다시 증권을 시작했다고 말하던 때의 양과 휴가를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넋을 내놓고 있는 듯 하던 양을 떠올리고 있었다. 두 식의 양을 딱 비교해보는 순간 어떤 궤도 같은 것이 어떤 눈앞에 그려지기는 했던 것일까. 여기가 누님. 아유, 이게 누구야? 아유, 어려운 발걸음 했네. 어디 덥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휴가 잘 보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휴, 전격성 간염이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밥 몇을 뜨더니 잠이 들었나 보네.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증권은 왜 해가지고 그냥 번 돈 고스란히 갖고 있었으면 쪽박이라도 안 차지. 아휴. 그래, 마실 거 좀 줄까? 아휴, 2시간 뒤에 어머니 아버지도 서울역에 도착하실 거야. 아휴, 왔어. 아유, 깼어? 누나, 나 좀 일으켜줘. 아니야. 그냥 누워있어. 아휴, 그러면 얘기들 나눠. 회사는 마법사 캐릭터는 잘 돼가?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회고부터 해야지. 양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우리 사장 나한텐 형님. 그래, 형님 같은 존재지. 대구에서 옛날에 섬유 공장 했으면 갚으라고 할 만하거든.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경영하기를 바란 공장을 처분하게 하고 벤처에 뛰어든 걸 100번 잘했다고 그동안 말해왔잖아. 그랬다고 옛날 굴뚝 산업으로는 생각도 못할 고부가가치를. 며칠 전에 말이야, 병문안을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 양은 힘이 빠져버렸는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
나하고는 10살 차이야. 양은 제 애인 얘기를 하고 있었다. 24살. 자길 박쥐 소녀라고 불러달래. 뭐야? 박쥐소녀? 그래, 박쥐소녀가 주식 투자에 결정적인 도움을 좀 줬어? 24살짜리 애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 여자 말을 듣고 그 많은 돈을 날려. 그래도 제법 좋았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아니, 무슨 일?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가 목덜미에 키스를 하다가 송곳니로 깨물었는데 피가 아주 많이 흘렀어. 그때부터야 모든 것이 나빠진 게. 밤을 조심해. 목도. 그저 도와준 게 아니었어. 대가라는 게 있더라고. 그게 내 몸에 피더라고. 어쩌면 진작부터 피를 빨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힘에 개운 시 눈을 감았다. 한참 뒤였다. 다시 눈을 뜬 양은 또 다른 얘기를 꺼냈다. 몇 개 쳤어? 이승엽이 홈런 몇 개 쳤어? 생각이 안 난다. 잘 기억해뒀는데. 아무튼 고대하던 대로 라이온킹이 홈런 기록을 새롭게 쓸 것 같아. 얼른 일어나야지. 응? 여보세요? 이사님, 저예요, 이 부장. 일요일 오전에 웬일이에요? 양 이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예? 뭐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타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봄밤에 양에게 나타난 여자를 가만히 상상해봤다. 한철이 지난 7월, 양을 엘리베이터 한 귀퉁이에 와락 몰아넣고 뜨거운 키스를 하는 여자도 나는 가만히 상상해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나, 둘, 10까지 다 센 후에 난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그곳엔 황금빛 문양이 새겨진 엘리베이터의 빈 공간만 덩그러니 들어와 있었다. 나는 디럭스 빌딩 지하의 바로 허청거리면서 갔다.
아가씨, 마티니 한 잔이요. 네. 혼자 오셨어요? 이 부장. 옆에 앉아도 돼요? 그럼요. 뭐 마실래요? 같은 거요. 여기 있죠. 마티니 한 잔 더요. 네. 요즘 사람 목숨이 사무라이 시절보다 더 허망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님이 병문안 다녀오신 뒤에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도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난 왜 벽제 화장터에 갈 때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햇볕이 따스한 날 고인을 보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고인을 보내는 게 더 안타까워.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you now just to see if you're better. 이 음악 뭔지 알아요? New York is cold. 뭔데요? 레너드 코헨의 Famous Blue Raincoat. 내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내 음악 파일에 있는 음악을 트는 거. 참 이상도 하지. 오늘 아침에 이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파일명이 레인코트에서 올웨더 코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는 열 수 없게 돼 있는데 말이죠. 양 이사님이 증권을 다시 시작한 건 봄부터가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의 주가가 코스닥 거품이 꺼지는 것과 함께 날개 없이 추락해버린 뒤부터 줄곧 해온 거지. 작년 초에 사장한테 증권을 그만두라고 한 차례 충고도 받았고 올 봄엔 제법 큰 재미를 보기도 했었고요. 미술이는 나도 모르고 있을 상황을 무슨 수로 훤히 알고 있을까? 와이프가 결혼을 후회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진 뒤에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따져보면 비슷한 일이었어요. 양 이사님 말이에요. 10억 재산가가 된 후에 그동안 공을 들이며 사귀던 여자와도 헤어졌다는 말이 잠깐 돌았었는데 기억해요? 예, 기억나죠. 그 소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헤어지자고 한 건 나였어요. 네? 양 이사가 만나던 여자가 바로 나였다고요. 이 미쓰리 말이에요. 미쓰리. 나는 혼돈스러웠다. 양이 미쓰리와 올 봄부터 다시 사귀기 시작했고 그 일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로 위장해 나한테 털어놓은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일이었다. 그땐 나도 10억을 가진 경리였죠. 그렇게 되고 나니 나도 남자 보는 눈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올해 다시 두 사람이 만났느냐고요? 네. 무슨 말씀? 한 번 높아진 눈이 쉽게 낮춰지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우리 큐브가 코스닥 문턱이 한결 낮춰지면서 등록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중반이었죠.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왜 그때도 코스닥은 마법이었잖아요? 그렇게 날림으로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 주가가 치솟았고 그렇게 번 돈이었고 그러니 그건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 잊고 새 출발? 맞는 말씀.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대부분이 양이사처럼 잃어버린 자기 몫을 되찾기 위해 절망적으로 주식에 매달리거나 하게 되지.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앵무새 이야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뒷표지에서 본 것임을 기억해내었다. 그런데 두 잔째의 마티니를 비워갈 때쯤이었을까. 내 귀에 이런 소리가 잡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 빌딩에서 좀 이상한 여자 본 사람 없어? 어제 내가 제일 늦게 퇴근했잖아.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거야. 언제 탔는지도 모르게 그 여자가 타고 있더라고. 야, 간큰 나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이 약간 떨리더라고. 그런데 여자가 이러는 거야. 뭐라던데? 앞으로 종종 만날 거라네. 종종?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 야, 우리 회사에 그런 여자가 근무했었던가? 부럽다. 언제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디럭스 빌딩. 이제는 하나의 악몽극장 같은 곳으로 변해버린 그 빌딩의 장엄한 회전문을 나서며 나는 중얼거렸다. 언제 탔는지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박쥐 소녀는 로비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았고 15층에서 탔던 박쥐 소녀는 3층에서 내려버렸고 13층에서 탔던 박쥐 소녀는 로비에 내렸으나 네,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출연해 홍시호, 서윤석, 임주현, 김대중, 안영아, 최하나, 박영재, 이지환, 양현, 오인실,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구광본 선생 모시고 얘기 또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미쓰리는 미쓰리다요. 지금 열심히 귀 기울여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 거는 같은데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작품을 다 감상을 하셨으니까 약간 이 작품을 이해하고 느끼는데 필요한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조금 돌려서 쓰게 된 과정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 먼저 이야기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한국의 소설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보의 꽁트라는 것 있었죠. 많이들 그죠? 뭐 있었죠. 예. 좀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사보라는 것 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끔씩 사보에 꽁트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미쓰리는 미쓰리다 같은 경우도 그때 쓰게 되었던 한 꽁트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한 5년쯤 전으로 기억해요. 그때 여름이 가까워질 때였던 것 같은데 그쪽 사부 담당자가 청탁을 하면서 덧붙이시기를 약간은 에로틱하고 약간은 어서서한 분위기가 나는 것 뭐 이런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게 되었는데 200자 원고지 한 15장 정도 분량이죠. 그래서 언뜻 머리에 떠오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아주 현대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된 뭐 섹시한 여자라고 할까요? 뭐 아리따운 아가씨.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게 된 그 여자가 흡혈녀로 밝혀진다라는 이런 게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단숨에 그 꽁트를 써내게 됐죠. 그리고 그 꽁트를 쓰면서 한 편의 단편 소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단편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한 몇 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리가 겪었던 IMF 이후의 우리 사회의 어떤 왜곡된 욕망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한 편의 단편 소설로 작품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공중에 뜬 얘기로 읽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게 읽어주셨다라면 네.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만 좀 덧붙여 주신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환상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는 예. 많은 부분이 사실은 환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거울을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매번 볼 때마다 그 얼굴을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제일 그래도 잘 잡힌 그런 어떤 장면 얼굴들을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건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남이 봐주는 어떤 현실이 아니고 나의 기대치까지 포함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 내가 소망하는 나. 그렇죠. 그게 생각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건 좀 가혹한 얘기예요. 다들 실제 자기를 들여다보기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잘생긴, 좀 더 뭔가를 갖춘, 이러면서 자기를 보고. 그게 환상이군요. 예, 그 박쥐 소녀는 그 양이라는 인물의 왜곡된 욕망이 빚어낸 그런 환상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환상은 결코 현실과 분리된 별개의 무엇이 아닌 것이죠. 예. 양의 그 환상, 그것이 IMF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네.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그 투기 혹은 천민자본주의적 요소가 더 강화된 그 우리의 참 부황한 현실이 빚어낸 환상임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환상을 규명하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감이죠. 자신의 기대치, 소망을 포함한 환상도 있겠고 또 하나는 사실 괴로운 현실로부터 일탈하고 도피하고 싶어서 생겨나는 심리 상태도 예. 또 환상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엉뚱한 어떤 시공간으로 인간을 이끌어가는데 오늘 이 작품 미쓰리는 미쓰리다를 통해서는 또 어떤 층위의 환상을 같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마감을 해 들어가는데요. 구광본 씨의 작품, 특히 시집 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편 미궁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후의 작품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대의 삶과 밀착된 그러면서도 잘 읽히는 단편들을 꾸준히 써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한편 선사시대나 고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어떤 판타지 장편 같은 것, 네. 건강한 환상을 살린 그런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대설이 한번 나올 법하겠군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981년 가을, 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저 여자 이쁘지 않냐? 내가 찍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말해봤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얼마 전 K로부터 그녀가 브라운스톤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브라운스톤 1. 온나이 001. 내게 이렇게 멋진 일이 생기다니. 1일, 11일, 21일, 31일 1로 끝나는 날 국제전화 001을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행운이 팡팡 12월 31일까지 연중 내내 백화점 상품권 등 매달 1110명에게. 자세한 내용은 001blue.com 또는 국번 없이 100. 한번 안아주세요. 당신의 내일은 GS가 안아드릴게요. 당신의 GS. 요즘 20대들 사이에 휴대폰 재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싸이월드 스포츠 뉴스 게임. 아무리 써도 한 달에 14,000원이면 돼요. 네이트 프리요금제를 쓰는 대학생 김은영 씨의 말입니다. 네, 경제적이죠. 네이트 프리요금제 빨리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네이트 광고였습니다. 전화비 아끼는 방법 아세요? 하나폰 3050 요금제. 자사 표준 요금에 비해 휴대폰에 거는 요금이 저렴해집니다. 하나폰 3050 요금제로 바꾸면 30%, 하나포스와 동시에 가입하면 50%까지. 국번 없이 106 누르시면 쓰고 계신 집 전화번호 그대로 바뀝니다. 하나로 텔레콤. 검단이 새로워집니다.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는 푸른숲 드림파크와
2007년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서역 개통 예정으로 검단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검단 2편한 세상에서 만나세요. 문의 032-561-5020. 대림산업. 꽃잎 나부낀다 싶더니 나비였구나. 허물 벗고 새 생명 되어오르는 나비. 숲은 저렇게 태어나고 있구나. 숲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김벌리. 안녕하세요. 배우 조승우입니다. 작품 속 나와는 다른 삶을 만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지만 사랑의 나눔을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상상해봅니다.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KTNG. 채민식스는 오늘 바카스 D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채민식스의 신나는 발걸음에 그 사람이 보이네요. 타우린 2000mg의 신활력. 새로 나온 바카스 D.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카스 D. 요즘 20대들 사이에 휴대폰 재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싸이월드 스포츠 뉴스 게임. 아무리 써도 한 달에 14,000원이면 돼요. 네이트 프리요금제를 쓰는 대학생 김은영 씨의 말입니다. 네, 경제적이죠. 네이트 프리요금제 빨리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네이트 광고였습니다. 아빠, 오래된 아빠 양복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번 생신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흥은행 적립식 펀드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차차차. CHB 조흥은행. 이나영이에요. 들리세요? 블루밍이 활짝 피어나는 소리. 블루밍에서라면 당신의 생활도 활짝 피어날 거예요. 활짝 필 라이프 벽산 블루밍. 활짝 블루밍. 단지 내 조깅 트랙, 골프 연습장, 개인 작업실과 주민 동호회실까지 고품격 입주민 전용시설 자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곳, 이곳은 자이입니다. Refresh your life. GS건설 자이. 여유있게 책 한 장 펼치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